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마음이 따뜻한 상담자 윤영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성의 내면의 상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현장에서 만나는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부모님과 연관되어 있는 상처도 많고 또 학교나 친구들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처들, 여러 가지 상처들을 만나게 됩니다. 융은 현대인의 문제가 의식과 무의식의 단절로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내면의 무의식 상태에 있는 자신의 상처를 똑바로 보는 것, 제대로 한번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은 맞벌이 부부도 많고, 그리고 바깥 세계, 외부 세계로 시선이 나가 있는 부모들이 많아서 대부분은 성취와 학업, 바깥에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 아이들의 역할에 집중하느라 실제로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고 내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그러다가 보니 아이들 세상은 사실 어린아이들에게는 특히 부모님이 전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세계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의 갈등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상처가 어릴 때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처로 고차게 되어서 굉장히 어른이 될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모래놀이 상자에서 자신의 상처와 관련된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모래 상자에서 있는 그대로 놀이로, 모래놀이로 표현한 상자들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생각인데요. 아이들의 상자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모래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한국 2차 대전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만든 상자입니다. 처음 가지고 온 소품은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 안에는 권총 2자루가 있네요. 마지막에 가지고 온 것들은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이곳 곳곳에 세워져 있는 군인들입니다. 자, 어떤 곳에는 항아리 폭탄이 터져서 군인들이 다 죽어 있는 모습도 있고요. 일본군과 한국 군인들이 대치를 하고 싸움을 벌이고 죽고 죽이는 모습들입니다. 높은 산과 같은 그 건물들과 여기는 비행기와 헬리콥터가 서로 부딪혀서 사고가 났고요. 건물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물길에 있는 배들은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무너졌습니다. 여기는 새알들이 다 떨어져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 동굴에는 군인들이 포진해 있고요. 탱크 옆에서 불바다가 났습니다. 숲이 있는 곳에는 군인들이 중간중간에 쓰러져 있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 군인과 한국 군인이 대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양쪽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쓰러지거나 무너지고, 그리고 군인들은 죽고 죽이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다. 모래놀이를 하는 동안 아동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총과 총으로 부수고 무너뜨리고 하면서 신나서 모래놀이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국 2차 대전입니다. 잘 보셨나요? 아이들이 굉장히 솔직하고 모래놀이 속에서는 말은 많이 하지 않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른들도 자기 표현을 잘하는 것 같지만 내면의 어떤 상태들을 언어화해서 표현하는 게 쉽지 않은 어른들도 계시잖아요. 자신 내면의 상처를 언어화한다는 게 쉽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모래놀이 상자에서 자기를 굉장히 표출을 해내듯이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어부왕의 상처에 대해서 한번 책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성배의 성에서 시작한다. 성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통치자인 어부왕이 상처를 입은 것이다. 왕은 신음하고 있다. 끝없는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다. 왕국에 있는 모든 땅은 폐허로 변했다. 이는 왕의 상태가 직접적으로 땅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신화적 차원에서 볼 때 이는 심리학적 내면이 그만치 황량하다는 의미이고 또 물리적인 외부 세계도 그렇게 쓸쓸하고 항폐화되었다는 뜻이다. 왕국의 번영이 통치자의 힘이나 생식 능력에 달려있다는 생각은 원시사회에서는 상식적인 것이다. 상처에 관해 신화가 묘사하는 부분을 보자. 여러 해 전 막 사춘기로 들어설 무렵 어부왕은 숲을 돌아다니며 무예 수업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 불을 피워 연어를 굽고 있었다. 배고픈 왕이 맨손으로 생선을 조금 먹는데 연어가 너무 뜨거워 쥐고 있던 생선을 땅에 떨어뜨리고 만다. 화기를 누그러뜨리려고 손가락을 얼른 입에 넣는 순간 손가락에 붙어있던 연어 조각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어부왕이 입은 상처이다. 사실 현대심리학에서 내리는 수많은 진단들은 이 어부왕의 상처와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춘기 소년들은 모두 어부왕의 상처를 입는다. 이런 상처 없이는 의식적인 진화도 없다. 기독교에서는 이 상처를 행복한 추락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 상처가 그 사람을 구원의 과정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지나치게 순진한 의식과는 결별하고 자의식의 발달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청년이 지니고 있던 선진한 아름다움과 신념과 낙관주의가 함께 허물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이 과정은 꼭 필요하다. 우리가 하지도 않은 어떤 것에 대해 비난을 받을 때처럼 어부왕의 상처는 불공평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상처를 경험하는 것들에는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상처가 너무나 많죠. 힘겨운 상처 속에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류가 낙원에서 추방되어 이원적인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어부왕의 상처이다. 소외와 시련의 경험을 통해 어부왕의 의식이 발달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남성이 종종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그리고 절박함을 완화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방향으로 치달을 수 있다. 대개 이런 남성들은 결혼이든 일이든 혹은 사는 공간에 대한 불평이든 아무튼 그 해결책을 무의식적으로 외부 세계에서 모색한다. 내면의 어떤 힘겨움을 들여다보고 자신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건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아이들부터 보면 인터넷 세상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죠. 게임에 빠져있고 6시간, 7시간에서 10시간까지도 하루 종일 게임을 하는 아이들도 봤습니다. 책을 조금 더 볼게요. 의식을 의미하는 상처는 오직 그가 신의 내면 작업을 할 때만 견딜 만하다. 내면 작업이란 젊을 때 무심코 일어났던 상처로 인해 시작된 의식화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중간에 내면의 바보가 나옵니다. 내면의 바보라고 하는 건 이 책에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성배의 성에서는 매일 밤 엄숙한 의례가 거행된다. 모든 사람이 성배에 담긴 포도주를 마시지만 어부왕은 그럴 수 없다. 상처로 인해 성배로 포도주를 마실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최악의 박탈임에 틀림없다.
세상에서 사랑과 아름다움과 행복을 받아들일 능력 자체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 이것이 바로 어부왕의 상처이다. 어부왕의 상처를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입게 된 상처로 인해서 자신의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상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래상자를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죽음을 주제로 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의 상자입니다. 상자를 한번 보겠습니다.